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정치권에선 아직도 대선 불복 논란이 한창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한국거버넌스전략연구원의 민영상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에 이제 지금 뭐 드라마 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영화 보는 거 같죠? 거의 매일매일 영화 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국정은 어떻게 개혁할 거냐, 또 이게 국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 돼 있는데, 일단 이제 새누리당에서 좀 너무 국정을 지금 뭐 괴롭혀서 안 된다, 약간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북한의 급변사태 예상도 이런 상황에서 국정 뭐 힘 뺀다든지 뭐 이런 거 곤란하다. 이러면서 야당과 좀 시각차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먼저 그 장성택 사태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국정원의 뭐 대공 수사 기능이나 또 더 나아가서 국내 정치 이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그 국정원 예산권에 대한 통제는 보수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켜져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저 문제 때문에 뭐 더 그렇게 돼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공색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야권이 그동안에 그 3일날 국정원이 언론의 확인 요청에 의해서 장성택 실각을 확인하니까 17일날 김정일 그 사후 2주기에 장성택이 나타나게 되면 국정원이 그걸 악용하기 위해서 일부 언론 플레이를 했던 망신이 드러날 것이라고 좀 오바를 했죠. 그러다가 야권이 좀 머쓱해진 그런 양상인데요. 저는 뭐 장성택 문제에서 국정원의 그 앞으로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장성택의 저런 어떤 실각이나 이런 문제에서 가장 접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휴민트라는 인적 정보고요. 그렇죠. 저도 북한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들은 게 있는데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아주 중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첩보라고 부를 수 있는 인텔리전서, 그 다음 정보라고 부르는 인포메이션, 또 데이터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대공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용의자를 잡거나 또 해유하거나 포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가 북한의 저런 어떤 내부의 중대한 정보로 연결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대북 정보, 해외 정보, 국내 정보를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국정원의 특성이 있고 또 오랫동안 20, 30년씩 같은 일만 해옵니다. 대공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여야 간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 문제만을 놓고 논란이 좀 벌어졌어야 되는데 정작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없이 막연하게 민주당은 그런 기능을 없애기로 9월 25일 날 국정원 개혁 7대 과제를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하고 하면서 국정원 댓글로 정치적 봉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북 정보, 그 다음에 해외 정보 이런데 정말 모든 그 힘을 기울여야 된다. 어떤 좀 오히려 그런 방향 갈 게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쪽 오히려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개혁이라면.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서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을, 사실은 국정원의 국내의 정치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양지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 기능이나, 또 국정원의 각종 이 국내에서 대테러, 마약, 또 해외 이 각종 비전이 있어 이런 부분에 또 지적재산권에 종사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야권이 두 번 집권했을 때 초창기나 또 이 보수 정권이 위기에 놓였을 때 반드시 가장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특히 종북 성향을 지닌 제야 단체 쪽에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정권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국정원의 굉장히 고위 간부를 야권 집권기에 지낸 분한테 직접 1시간 통화를 받았어요. 거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엄청나게 이 DJ 정권 집권 시기,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권 집권 시기에 강화되었느냐. 그래서 문재인 당시에 민정수석이 그 회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을 개혁한 회의에 야권에서 등장한 그 추천한 민간위원과 현재 야권이 집권 시기에 또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문재인 의원 본인 스스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막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국정원을 악용한 사람이 누구냐? 국정원을 갖다가 그 정치에 동원해서 각종 정치 작업에 국정원에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할당을 해서 그걸 동원한 사람.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이 정치 사찰을 위한 부당한 정보를 지시했고 그것이 도청으로 연결되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이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북 관계에 특정한 역할을 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 해외 수상을 위해서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예산 통제 운운함, 민주적 통제에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복을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박아서 그 돈을 갖다 해외로 빼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한번 이런 국정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 파탄으로 만들어 오면서 국정원이 스스로 그렇게 가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 국정원을 잘못 끌어왔죠. 그런 부분들을 다 까발려서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느냐고 논의를 한 다음에 국정원 개혁 방향을 잡아야죠. 네. 국정원 댓글 부분은 국정원이 저지른 일탈 중에서 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일탈이죠. 그걸 가지고 국정원을 갖다 국내 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채 여야가 막연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민트 그 인사 정보, 인원 정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 사람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결국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정쟁화, 그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이건 정말 냉정하게 그 저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정보위의 상설화라든지 예산 통제권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정보위의 상설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또 국정원의 예산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보게 되는 사람이 과연 그 사실을 외부로 발선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경력 중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종북 세력과 굉장히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국회 상설 정부위에 들어오게서는 안 된다든지 정보위원들은 면책 특권을 없애서 이 국회 정보위원이 자기가 보고 들은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로 발설했을 때는 외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감수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신들의 스스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전에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 모두 다 보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가 국정원의 계획을 요구할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걸 갖다가 지었을 때 자신들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를 그 상임위원회로 상설화시키는 부분은요, 저는 황 소장님보다도 더 저는 좀 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김부장 앵커 아시지만은요, 상임위를 만들면은 전문위원 배치해야 되고, 그렇죠. 후속 인원들이 나오면서 이게 보안이 유지가 사무처 직원이 많이 붙게 되죠. 사무처 직원이 많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행정부 쪽 국장들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야권의 어떤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아느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런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를 상설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더 또 예산권 문제하고 함께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옛날 국회 출입할 때 이제 정보에 가보면 안 열릴 때는 아무도 없거든요. 보면 텅 비어있고 뭐 직원 한두 명 앉아있고 예, 뭐.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이 또 와서 거기서 그 업무도 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국회 사무처 직원 쓰지 않고 이제 국정원 직원 또 파견나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국회 정보위에도 뭐 국정원의 모든 정보 오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그 중요한 정보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창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보기관이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독일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아프간 전쟁회 때 말에 그 달러를 거의 이 다발로 싣고 다니면서 족장들을 매수하는 데 썼습니다. 미국이 또 이라크 전쟁 때도 쿠르드족을 이게 매수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미국 의회에서 보고를 받느냐? 그런 부분들은 보고가 아니라 그냥 총괄로 이 작전 오퍼레이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북한이라는 이 공산주의 사회와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16, 17일 날 토론회를 한대요. 저도 뭐 패널 후보로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6, 17일 날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열흘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얼렁뚱땅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패를 들이밀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야권에서 이 강경 세력들, 특히 밖에 종북제와 연결된 야권의 강경 세력들이 국정원 개혁 특위판을 깨기 위한 또 다른 폭로를 저는 할 거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로가 나와버리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판에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야권 의원 7명의 입지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리 동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가면서 결국은 이 판을 마지막에 깨려고 드는데 깬 책임을 야권이 안 지겠다라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개혁의 뜻이 있다면 새벽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아까 이야기한 항목별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해체했을 때 발생할 문제와 왜 해야 되는가를 각자가 계속 토론을 하고 그걸 국민들이 알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7대 안이라 해가지고 자기들 의견은 9월 25일 날 만들어놨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국정원 안을 들었고 그러고는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서로 간에 이 공격만 하다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 판이 깨어지면서 연말에 예산 파동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지금 저의 우려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국정원에서 스스로 이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소위 국내 정책 관여하는 걸 철저하게 막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국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언론사 이런 상시 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걸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과연 이게 직원들 소양만으로 되겠냐 과연 지켜지겠냐 물론 과거 정권들이 다 이 정보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줄서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상급자가 지금 이번에 국정원 안에도 네. 보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내부 그 부분에 신문. 대해서 내부에 예를 들어서 제소할 수 있게 네. 하고 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부당한 지시는 거부한다라는 부분을 내부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정원의 밑에 직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다면 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양심선언이나 제보를 공식적인 라인으로 야당에 가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정치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라인으로 내부에서 하고 그 내부에서 한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나 또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는 체제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를 걸러낼 수 있는 많은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서 야권의 안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여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어떤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데 저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정원을 현재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부르는 저 체제를 해체하는데 지금 이 국정원 개혁안을 야당의 강경 세력이 발의해서 민주당 안으로 채택하게 한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 원장님 뭐 의견. 그러니까 황 소장님에게 동의는 하지만 또 그 야당이 그 무슨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든지 국정원을 해체한다든지 그런 수준에 있어서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찌됐건 야당은 그 국민들이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그 대명제 어찌됐건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금지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걸 제도로서 구현시키느냐에 대해서 그 당력을 집중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그 내부 고발자라고 쉽게 얘기하면 내부 고발자라든지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한 그 항명 거부권이라는 그것도 사실은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것이 항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간첩 잡아오라고 하는데 그걸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서 저기 뭐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또 국정원에서는 펄쩍 뛰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 개혁 특위에서 좀 냉정하게 수렴해가는 그런 그 제도화 부분을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민주당이 9월 20일 날, 25일 날 네. 실대 개혁 과제라고 당론으로 채택한 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의 전면 이관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파트를 사실상 없애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공수사기관을 갖다가 이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라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국회 이제 민주적 예산 통제를 하겠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인데 밑에 두 가지가 더 심각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보낸다. 네. 더 나아가서 정보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기능을 NSC로 보낸다는 겁니다. 지난 그 노무현 정권 때 NSC에 본인 스스로가 북한에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으로 국정원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갖다가 보내면 그런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업무 조정 지시를 받게 되면 국정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야권에서는 지금도 야권이 내온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통일정보원으로 하겠다고 통일부로 보내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국정원다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국정원이 정치를 하는 원인은 정치인들이 다 시킨 거고, 그것은 이 보수 진보 정권을 할 것 없이 공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정치 권력의 문제지 국정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사실 그 돌이켜 보면은 저기 누구죠? 문희상 그 열린우리당 의장 이런 분이라든지 또 문재인 의원, 심지어 문재인 의원, 그다음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다 그 국정원의 그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정보 파트를 해야 된다고 당시 집권 시절에 다 얘기한 어록이 있습니다. 말은 그려놓고 국정원의 기조실장에는 자기 측근을 다 보냈어요. 돈을 만지는데.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유일하게 역대 정권 중에서 기조실장을 자체 승진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국정원 개혁 문제 하여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서로 정치를 절충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지 그 정답을 꼭 여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